토지은행제도. 여러분, 토지은행제도. 토지은행제도는 제목이 토지비축제도라고도 적혀있죠. 둘 다 출제된 표현입니다. 둘 다 알아야 돼. 그럼 영어로는 랜드 뱅킹 시스템입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이걸 하고 있느냐?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공공토지 비축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시행하고 있는데 잘 봐요. 아까 우리 집가구 배웠죠? 토지가격이 지나치게 상승하는 현상. 지금은 평당가격이 싼데 나중에 봤더니 공공시설 건설에서 국민들에게 공공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 입장이란 말이야. 그래서 토지를 매입해서 이걸 제공하려고 보니까 토지가격이 이미 비싸졌단 말이야. 그럼 보상금액이 커지겠죠. 그러면 개발에 따른 이익이 토지 소유자에게 넘겨지는 효과가 생겨. 땅값 상승한 그 개발, 자기가 뭐 노력하지 않고 어떤 불로소득 성격이 커진다니까 이게.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는. 그래서 정부가 이렇게 합니다. 어차피 우리 공공시설은 건설에서 공급해야 될 텐데 지금 상대적으로 쌀 때 미리 사두자. 비축해 놓자. 우리가 은행에다 돈을 맡겨놓은 거하고 비슷하게. 그리고 나중에 필요할 때 이걸 제때 공급해서 쓰자. 그게 뭐예요? 토지은행제도, 토지비축제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하고 있다?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장단점이 좀 필요한데 토지은행 또는 비축제도 장점과 단점을 좀 보시면 크게 어려움은 없어요. 근데 단점 중에 하나 우리가 구체적으로 학습할 게 좀 있어요. 그래서 교재를 좀 보면서 이건 좀 정리를 끝내보도록 할게요. 장점 봅니다. 이게 맞는지 한번 확인해 봅니다. 1번. 개인들의 무질서하고 무계획한 토지 개발을 방지할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정부가 사들였으니까. 두 번째. 공공재나 공공시설을 위한 토지를 값싸게 재택 공급이 가능할까요? 네. 세 번째. 개발 이익을 사회에 환원이 가능하나요? 네. 봐요. 아까 제가 그 설명했던 거. 그런 이유 때문에. 그 다음에 단점. 막대한 토지 매입비가 필요하다. 여러분, 공공토지를 비축하는데 100평 사고 그러겠어요? 굳이 뭐 몇만 평 사겠죠. 그러니까 아무리 싸게 사지만 비용이 막대하다 그 말이에요. 이해하셨죠? 자, 2번은 좀 어려워. 그래서 좀 기다리고 3번 들어가면 3번. 자, 봐봐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봐봐요. 투기 억제와 개발이익 사회적 환수를 위해서 아까 그런 이야기 좀 했었단 말이죠. 토지 매입 시 매입 대상 토지 가격을 기회비용 수준으로 묶어둘.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오르지 않도록 그 말이죠. 사전 조치를 취하는 게 쉽다 어렵다? 왜 그럴까요? 자, 잠깐만. 시장이 정상적인 수요자 말고 정부가 갑자기 수요자로 나타난 거 아니에요? 우리가 배우기를. 물건을 찾는 사람이 많아지면 가격은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면서 오히려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평지 풍파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벌써 막 들떠. 벌써. 그러니까 우리가 뭐요? 시장에서 거래되는 이 사례가 평가이익에 많은 영향을 미쳐요. 그러니까 일부러 막 비싸게 거래하거나 막 이렇게 하는 경우가 생기게 되면 결국은 이거 시장을 좀 왜곡시키는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가 개인이 개입해가지고 오히려 망칠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오케이? 그런데 여기 이제 중에 단점 중에 동그라미 2번이죠? 자, 제가 용어를 설명할 건데 용어를 먼저 듣고 자, 거기 제일 하단에 보면 박스 있어요. 찾으셨어요? 네. 자, 토지 보유 형태를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잠깐 봅니다. 설명 먼저 듣고 교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공공이라는 말을 쓰게 되면 소유권이 국가에게 있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민간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사적의 말을 붙여요. 그러면 공공보유, 사적보유 이렇게 크게 둘로 나누고요. 그 다음에 그 소유자가 스스로 보유하고 있으면 자유보유. 누구에게 빌려줬다. 누구에게가 빌려줬다. 그럼 뭐예요? 임대보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가지 나눌 수가 있어요. 공공자유보유, 공공임대보유, 사적 자유보유, 사적 임대보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 밑에 표 이해됩니까? 밑에 표 이해됐어요? 그럼 다시 토지은행제도 의의를 봅니다. 다시 올라가 봐요. 이제 그 말이 이제 이해가 돼. 한번 봅시다. 의의. 미래 용도를 위해 정부가 미리 싼 값에 미개발 토지를 대량 매입, 그 다음 뭐라고 돼 있어요? 공공자유보유 또는 공공임대보유 형태로 비축이 되었다가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두 가지 형태로 있다가 나중에 이걸 공급하게 되는데 잠깐 여기 봐요. 여기 임대보유 같은 경우에는 소유권은 정부가 가지고 있지만 민간에게 지금 빌려준 상태 아닙니까? 맞죠?
그럼 관리가 저대로 되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뭐야? 자유보유, 자유보유. 다시 말하면 방치해 놓은 거예요. 국공유지가 방치된 상태와 비슷한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거기 자연인들이 산다니까. 자연인 알아요? 그럴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불법 무단종유,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가 비공식 사실상 보유 이렇게 부릅니다. 비공식 사실. 그러니까 토지 원소유자에게 허락을 득하지 않고 막 점유해서 이용하는 걸 뭐라 한다고요? 비공식 사실상 보유. 이런 단어를 공부 안 해놓고 지문이 등장하면 당황한다고요. 공식적이지 않고 누군가가 장악해서 이용하고 있다. 그걸 뭐라고? 비공식 사실상 보유. 그러니까 불법 무단점유로 말해요. 불법 무단점유.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불법 무단점유. 그래서 거기 이제 표 마지막 가봅니다. 비공식 사실상 원소유자의 공적 허락 없이 토지를 점유한 형태. 예를 들면 국공유지의 불법 무단점유다. 이해되셨어요? 네. 그래서 이 토지은행제도의 문제점 그러면 아까 그 단점의 동그라미 2번이 문제라는 거죠. 거기 다시 볼까요? 공공자유보유 상태 토지를 정부가 관리해야 하는 문제. 관리가 잘 안 돼. 쉽지가 않아. 공무원들이 계속 국공유지를 보러 다니겠어요? 쉽지 않습니다, 이게. 그래서 무단점유 비공식 사실상 보유가 발생한다. 영어 이해하셨죠?